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ID3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ID3 뿐만 아니라 지금 폭스바겐의 대부분 EV가 지금 소프트웨어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ID3를 이제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이슈가 나오고 지금 앞으로 ID3 뿐만 아니라 그 후속작들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친다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짚어볼까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근거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한 것들을 근거로 이제 한번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나저나 이 폭스바겐은 작년 12월에 원래는 2025년까지 한 150만 대의 전기차를 생각했었는데 이걸 더 땡겨서 2023년까지 1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이제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성 자동차 회사들의 플랜들은 테슬라 뺨치게 훨씬 더 보면 전 이거 보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이 그러면 그 많은 배터리는 어디서 구하려고 이렇게 막 플랜을 얘기하는지가 의문이었거든요. 물론 폭스바겐은 지금 ID3나 지금 계속 발표하는 지금 초기에 발표하는 차량들의 사이즈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얼추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글쎄요, 그래도 이거는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니까 과연 이게 달성이 가능할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돌아와서 소프트웨어 이슈라면 금방 하드웨어 이슈라면 공정을 다 개선해야 되지만 지금 차를 두고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이제 소개시켜 드렸죠. 이제 테슬라가 왜 다른 컴페티터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게 내연기관 차 내부를 보면 센서가 무지막지하게 많고요. 주행 보조까지 하면 200개 그거 각각 컨트롤하는 CPU에 오버스펙의 CPU를 넣지 않고 그냥 그 기능만 원활히 작동하는 정도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컴퓨터라기보다는 그냥 모듈화된 어떤 기계장치죠. 물론 테슬라도 완벽히 지금 CPU 하나가 차 전체를 컨트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CPU로 이걸 모든 걸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컴퓨터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를 거의 컴퓨터 같이 만드는데 많이 성공을 했고 기존 차들은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막 복잡하게 그냥 다 널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옛날 영상에 제가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왜 테슬라만 OTA가 되냐, 다른 회사들은 왜 OTA가 안 되냐, 그때는 이제 법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선 소프트웨어 측면을 굉장히 강조할 텐데요. 쉽게 얘기하면 기존 차들은 아직 컴퓨터 같이 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니까 우리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테슬라는 중앙 프로세서를 놓고 그것을 다 모든 게 컨트롤화되는 좀 더 디지털화된 차를 완벽히 완성했다면은 아직 다른 차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OTA가 안 되는 거죠. 이미 LTE 네트워크나 이런 거 아우디 차량들은 이미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비싼 내연기관 차들 보면은 그런 서비스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은 터가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로 들어와서 차를 이제 일일이 그거에 맞게 다 튜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기반해서 지금 폭스바겐도 차량 출시부터 지금 힘든 게 아닌가 지금 추측됩니다. 좋게 보면은 다른 내연기관 차들과는 달리 많이 시스템을 굉장히 엎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테슬라 같이 지금 이번에 ID3를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고 적당히 어딘가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저런 소프트웨어 에러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되는 이유가 굉장히 폭스바겐이 지금 테슬라 같이 자기를 바꾸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확실히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예상보다 그 전 영상에서 제가 한 6년 차이 난다 그랬는데 테슬라와 같은 신경망을 만들려면 완전히 컴퓨터 같은 전기차를 만들려면 한 6년쯤 걸린다는 보고서들이 많은데 폭스바겐은 벌써 그거를 어느 정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차도 지금 온라인으로만 팔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반대가 있지 않냐라는 질문의 기사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딜러망에서 그거를 100% 이제 합의를 봤답니다. 그래서 ID3는 온라인으로 팔고 아마 딜러십에서 이제 픽업하는 정도로 지금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테슬라하고 굉장히 이게 비슷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장벽에 많이 부닥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기존 회사들의 전기차들은 그냥 엔진하고 미션만 없애서 그 대신에 배터리와 모터를 넣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아직 안 터지는 걸 봐서는요. 폭스바겐은 지금 굉장히 쇄신을 하려는 것 같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에서도 굉장히 이제 리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폭스바겐은 지금 자율주행이 아니라 이런 내부 시스템을 테슬라 같이 바꿔가는데도 지금 출시가 지금 미뤄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테슬라는 계속해서 OTA도 업데이트하고 계속 이제 자율주행 측면도 업데이트하고 기능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러니까 많이 업데이트를 하니까 여전히 리딩은 하겠지만 이렇게 쫓아온다면은 6년이 아니라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런 진통들이 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제가 비록 FSD를 선택하진 않았지만 요즘 제 차가 이 트래픽 사인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란불에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면 브레이크 밸브라고 경고등이 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워닝 사인들이 트래픽 라이트를 인식한다라는 게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아직 만족스럽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6년이 아니라 한 3년?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거 이제 뒷받침되는 주장을 해주는 회사가 이제 인텔의 모빌아이죠. 이 모빌아이가 다시금 이제 자기는 2022년에 꼭 로보택시를 하겠다고, 다른 회사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물러서고 있죠. 근데 모빌아이는 반드시 지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저도 한편 그냥 어느 정도 저거는 이제 계획이겠지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번에도 2022년에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미난 거는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2022년에 이건 이스라엘 회사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서비스를 텔아비브에서 이제 처음 하고, 근데 차츰 이제 프랑스, 근데 여기 보면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모빌아이가 로보택시를 2022년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 기사의 내용을 보면 참고로 여기서도 테슬라를 어느 정도는 앞서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러니까 전방위로 인하우스로 자기가 만든 칩으로 완전히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럴리 여기서는 리딩한다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테슬라가 꼭 레벨 5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재차 확인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슬라가 레벨 3 정도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준 게, 테슬라는 라이다를 쓰지 않죠. 이제 비전하고 레이더로만 이제 하는데, 이제 빅 플레이어들, 지금 웨이모라든지 이런 회사들, 로보택시 하겠다는 회사들은 라이다 플러스 비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아주 하이엔드 라이다죠. 모빌아이는 지금 요 중간 어딘가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전으로만 이제 시연을 해서 이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라이다를 포기한 게 아니라 로우엔드 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다가 비싼 건 맞는데요. 그게 옵티컬 파트, 광학 파트가 지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같은 파트가 비싼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라이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라이다는 비싼 게 아니다. 싸게도, 엄청나게 싸게도 만들 수 있는데, 물론 레이저라든지 옵티컬 파트는 매우 비쌉니다. 지금 빅 플레이어들은 탑 퀄리티의 라이다를 쓰기 때문에 지금 대당 가격이 비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한테 가긴 어려운데, 모빌아이는 지금 요즘 라이다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그걸 많이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광학적인 조금 버리더라도 로우엔드 라이다랑 이 비전을 적당히 합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슬라의 장점과 빅플레이어 장점을 잘 섞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컴퓨터 비전의 어떤 성능에 따라서 이 전략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요렇게 방향을 제시해서 자기는 2022년에 꼭 하겠다고 합니다. 모빌아이는 원래 이제 에이다스를 기존 이제 자동차 회사들하고 많이 거래하던 회사인데, 기존 자동차들에서 데이터를 많이 얻다 보니까 자기만의 이제 맵이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테슬라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지금 자체 맵을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게, 테슬라는 구글의 맵을 쓰지 않냐, 이렇게 되면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기 어렵다.
그게 왜 어렵냐 보면 여기 예로 든 게 구글 맵을 지금 다른 앱들이 구글 맵을 라이센싱해서 쓰다 보니까 다 구글 맵에 종속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뭘 한다 할지라도 구글 맵에 다 이렇게 데이터가 오가기 때문에 구글 맵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컨트롤을 해야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도 이걸 다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테슬라에 비해서 이제 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앞서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테슬라도 그거를 염두하고 있다곤 합니다. 이제 자체 맵을 더 이상 이제 구글 맵을 쓰는 게 아니라 자체 맵을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예, 정리하면 이노베이션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어떤 새로운 게 나오고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이 여기까지 치솟았다가, 예를 들면 이제 우버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거의 밑바닥을 때렸다가, 지금 자율주행은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건데요. 물론 우리 기대치는 여기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지금 폭스바겐이 저렇게 진통을 겪는 것과 모비라이의 저런 강력한 그 사이에 어떤 리즈너블 플랜으로 저렇게 강력히 밀어붙이는 걸 봤을 때, 자율주행이 레벨 3 정도는 모비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한 2년, 그래도 못해도 한 3년 안에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 느낌이 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